안녕하세요. 거저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 해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지난 기사에 이어서 그 빅5 5개의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인수했는지, 그리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어떤 자료들을 보겠습니다. 이거 하면서 모르는 기업체 이름들이 너무 다 모르겠더라고요. 인수한 기업체 이름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뭐 그걸 아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들어보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기사를 같이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 애널리스트들이요, 그 분석가들이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이 R&D 스펜딩에 한 5%에서 20%까지 한 어디다 쓰고 있냐면은 Frontier Technology에다 쓰고 있더라. 그럽니다. Frontier Technology라는 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첨단 기술? 이렇게 해야 되나? 첨단 기술, Frontier Technology에다가 한 25에서 20% 정도의 이제 R&D 스펜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Frontier Technology가 뭐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Metaverse, 그 다음에 Autonomous Vehicles, 자율주행 자동차, Healthcare, 의료 부분, 그 다음에 Space, 그죠? 우주, Robotics, Fintech, 그죠? Financial Technology죠, 그죠? Fintech, 그 다음에 크립토, 요즘 뭐 크립토 월드, 크립토 커런시, 가상화폐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퀀텀 컴퓨팅, 이런 거가 이제 Frontier Technology라고 합니다. 여기다가는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는 굳이 안 넣었대요. 왜냐하면 Artificial Intelligence가 so ubiquitous해서 너무나 여기저기 다 있어가지고 굳이 여기다 안 넣었다라고 합니다. ubiquitous라는 말 써보셨나요? 옛날에 유비쿼터스, 저 사무실에서 한번 유비쿼터스라는 말 썼다가 완전히 옛날 사람으로 되게 신기해하고 막 이랬던 젊은 선생님이 지금 막 떠오르는데요. 아무튼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유비쿼터스입니다. 사방팔방 다 있습니다. 자, 이런 거에 이제 그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acquisition, 어떤 기업을 인수했는지, 그 다음에 investment, 투자, 그 다음에 employment, 어떤 고용, 그런 데이터를 한번 자세히 이제 한번 보겠다. 왜? 그걸 보면은 이 컴퍼니들이 어디에 가장 interested in what, 어디에 가장 관심이 있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그 피치북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피치북? 이게 어떤 리서치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피치북이라 되게 유명한 기관인가 봐요. 이게 저 벤처럴 캐피탈이나 뭐 프라이빗 이쿼티, 어떤 그 사모펀드 이런 거에 이제 투자 동향 정보를 종합해서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이런 곳이랍니다. 그런 피치북이라는 그런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거기에 따르면 이 빅5가요. 110 odd 컴퍼니들을 acquired 했대요. 한 100여 개, 110여 개 남짓한 그런 그 기업들을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건 안 들어갔대요. 여기 이거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것을 69 빌리언 달러스에 액퀴지션 했다라고 해요. 690억 달러에 이제 합병을 인수를 했다래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런 기업을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3년 동안 가장 큰 액수라고 하네요. 그러니 어쨌거나 그 5개의 기업이 110개 넘게나 되는, 110개에는 이런 건 들어가 있지도 않은 거예요. 스몰러 애퀴지션은 들어가 있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그냥 뭐 리크루트먼트, 어떤 뭐 신규 무슨 그런 모집 이런 걸로 이제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들어가 있지도 않으니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인수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킬러 애퀴지션 이란 말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킬러 애퀴지션, 이 핀테크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합병해 버리니까 이것이 불공정하다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어쨌거나 근데 킬러 애퀴지션을 신봉하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이런 것은 오히려 accelerate, 어떤 이노베이션을 accelerate, 그 가속화하기보다는 오히려 hinder acquisition, innovation 한다. 그 혁신을 방해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건 또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even if that is the case,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업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where the companies are focused,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데이터를 보고. 자, 보겠습니다. 보니까 40개, 그 중에서 이제 그 40건에 이르는 거가 총 평가액이 한 $500 정도 이르는데요. 그 중에서 4분의 1이 AI와 크런칭, fast 데이터, 아주 방대한 양을 크런칭하는 거, 어떤 처리하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또 4분의 1은 프론티어 테크놀로지, 이거에 관련된 것을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도표가 나오거든요. 제가 저희 블로그에 올려놨는데요. 자세히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buyer market. 그러니까 이게 acquisition, 인수한 거예요. 이 5개의 기업이 나오잖아요. 어떤 기업들을 더 많이 인수를 했느냐. 빨간색은 metaverse, cars, healthcare, space, robotics, fintech, 크립토에 관련된 그거 도표가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5개의 기업이 뭐와 관련된 거에 인베스트먼트를 했느냐. 그거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색깔별로 이 분야거든요. 분야. 나중에 한번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어느 기업이 제일 많이 돈을 썼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빅스펜더라고 합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한 기업 이름 한번 보실래요? 뉘앙스 커뮤니케이션.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스 들어보셨나요? 헬스케어 포커스드 클라우드 앤 소프트웨어 프로바이더예요.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그 제공 업체인데요. 헬스케어 의료 그 기반을 헬스케어에 기반한 헬스케어에 중점을 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뭐 뉘앙스 커뮤니케이션도 인수를 했고요. 또 뭐를 또 어떤 스타트업도 사들였냐면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퍼실리테이트, 아주 촉진시키기 위해서 Mover.io라는 기업도 사들였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녹스라는 그런 클라우드 녹스라는 그런 기업체도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클라우드 녹스라는 곳은 사이버 시큐리티 펌이라고 하네요. 그 사이버 보안 업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즈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보면은요. 미국의 음성인식 엔진 개발 쉬리 그죠? 쉬리 이거 엔진을 공급한 걸로 유명하대요. 그런데 이게 쉬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랑 또 의료 부분 이게 완전히 그 의료 부분의 그 환자 기록 뭐 이런 뭘 임상 뭐 이런 거 해가지고는 어쨌거나 이게 이 음성과 관련되어 있나 봐요. 활용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 부분에 이런 어떤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것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로지 온리 일편단심인 그런 그 기업하면 또 메타 아닙니까? 메타, 그죠? 오죽하면 이름을 싱글 마인디드니스, 오로지 한쪽 하나의 그 한 가지에 매진한다는 점에서 메타,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꿨어요. 어디에 매진하겠습니까? 당연히 메타버스. 나의 길은 메타버스.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의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인공지능,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이나 아니면 virtual reality와 관련된 기업들을 사들였습니다. 한 8개 정도를 사들였는데요. 그 기업들 중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저보다 뭐 기술적으로나 더 많이 아실 테니까 진짜 저 빅박스 VR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전 다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Downpour Interactive라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포함해서 8개 정도를 더 사들였고요. 애플은 또 뭘 샀느냐. 애플도 AI와 관련된 그죠?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기업인 NextVR이라는 거와 이키네마라는 기업을 사들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 AI related 스타트업이에요. 그러면 기업체 다시 한번 보시면 Downpour Interactive VR이라는 것은 슈팅 게임 개발사래요. 슈팅 게임. 그 다음에 빅박스 VR이라는 것은 가상현실 게임 개발사라고 합니다. NextVR이라고 하는 것은요. VR 방송사래요. 가상현실 방송사. 스포츠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VR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 미국 거라고 하고요. 이키네마라는 것은요. 영국의 특수효과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션 캡처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기업들을 이제 막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 AI 기반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기업들의 그 어떤 경향, 앞으로의 경향을 볼 수 있는 프라이어리티가 어디에 있느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볼 수 있는 창문, 그런 어떤 수단을 뭘 보면 또 알 수 있냐면요. 마이너리티 스테이크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디에 마이너리티 스테이크스, 그러니까는 이게 소수 지분이라고 하는데요. 소수 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기업들이 어디를 선택했는지를, 어느 곳을 선택했는지를 보면은 이 기업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치북, 아까 나왔던 그 피치북 데이터 자료를 보면 그 프론티어 기술에 적극적이라고 하네요. 그런 곳을 이제 인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플은 few such investment, 그런 곳에 투자를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떤 곳도 none of which have been in the frontier area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이 기업들이 또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car, 어디에 이제 자동차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에 하냐면 오로라하고 리비안이라는 기업 두 개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마존은 오로라, 리비안 뿐만 아니라 죽스라는 것도 이제 130억 달러에 사들였다라고 합니다. 자, 오로라 같은 경우는요, 자율자동차 기술 기업이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개발 기업이고요. 죽스라는 것은 자율주행 업체. 그래서 미래의 완전 기능을 갖춘 최초 전기자동차 자율택시인 로봇 택시를 공개한 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기업들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들어보시는 것도, 알아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기업 이름도 좀 기업 이름 같지 않아요. 그죠? 게임 이름 같아요. 기업 이름이. 제 생각에는. 왜냐면 알 수 없는,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마존은 왜 그런 그 자동차에 이제 관심을 보였느냐, 아마존. 왜 보였겠어요? 그죠? 딜리버리 서비스. 이런 딜리버리 서비스를 더 cheaper하고 더 efficient,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라고 봤기 때문에 아마존이 이제 자동차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미 ordered 이만큼 delivery vans from 리비안이라는 그 기업체로부터요, 그 10만 대의 그 딜리버리 밴, 그 배달용 그 전기 자동차를 주문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12년에는요, 로보틱스 그 기업인 키바 시스템. 키바 시스템은 알 것 같다, 진짜. 그, 아마존 그 창고에 보면은 왜 요만한 그런, 뭐라고 하나, 물건을 왔다 갔다 이렇게 운반하는 그런 차량 있잖아요. 그런 키바 시스템 이제 구입을 했죠. 이 기업이. 그래서 완전히 그 아마존의 창고가 완전히 순조롭게, 스무슬리하게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진행을 되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 리비안에서 10만 대의 그 배달용 그 밴 전기차를 주문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아마존의 그 기업이 자동차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딜리버리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거겠죠. 자, 구글도 자동차에 관심을 갖습니다. 구글도 그 자율 셀프 드라이빙 카 컴퍼니에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두 개. 어디? 웨이모라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웨이모, 그죠? 무인 자동차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또 X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X. 자, X가 뭐냐면, 그 알파벳의 그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연구소 이름이 X예요. X. X. 그, 방정식의 그 미지수에서 따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존재를 몰랐던 그 X. 자, 거기에서 이제, X에서 나온 그 웨이모, 그 자율 배송 차량 기업인 뉴로. 아이고. 그 다음에 뉴로라는 그런 기업을 이제 웨이모하고 뉴로라는 기업을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문샷
이제 문샷, 문샷 우리 했잖아요. 그죠? 문샷. 그죠?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문샷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 문샷 프로젝트로 하여튼 그 단위로 뉴로와 이제 웨이모 이제 투자했고요. 근데 애플은 또 어디다 투자를 했을까요? 애플이 그 이제 인수한 그 기업이 드라이브 AI라는 그 기업 이름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기업 이름이 무슨 진짜 게임 같지 않아요? drive.ai. 자, 이것이 이제 셀프 드라이빙 카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2019년에 인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애플은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이제 주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애플 그러면 그 타이탄 프로젝트 타이탄 유명하잖아요. 그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곳이 이제 자동차 관련된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프로젝트에 그 완전 자율주행 애플카를 2025년에는 내놓겠다, 런치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어떤 거에 이제 투자를 했냐면요. 웨이브, 이건 아까는 구글은 웨이모.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웨이브라는 런던 베이스드 셀프 드라이빙 카 펌의 그 기업에다가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기업체 이름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볼까요? 아까 웨이모라는 기업체 이름이 있고요. 그죠? 이거 구글 슬랙스의 연구소에서 개발한 무인 자동차 기업이래요. 알파벳의 연구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글 사원들조차도 이 연구소의 존재를 알지 못했대요. 그리고 관련 정보에 노출을 철저하게 꺼리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거 주주들이 이거 쓸데없는 곳에 투자하고 있잖아, 내 돈. 이렇게 주주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비밀리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냥 버리는 이제 투자라는 것은 진짜 뭐 이런 데다 투자해? 라고 저 같은 사람은 막 돈 조금 되고 막 그럴 것 같거든요. 그죠? 사실은 그 얼마나 많은 것이 그 성과를 못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죠? 그런 걸 좀 딱 눈 감고 봐줘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그냥 즉각 결실이 나와야 되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조금 배워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문샷 띵킹 우리 했고요. 뉴로라는 거 자율주행 스타트업이고요. 드라이브 AI 자율주행 스타트업이고요. 웨이브 연구 기반의 자율주행 스타트업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것은 애플의 그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라는 거. 자, 이런 용어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내용인가.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요, 그 전반적으로 이제 9%를 어디에 투자하느냐, 이렇게 차와 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자동차이고,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요, 뭐가 모빌리티일까요? 우리가 알 것 같은데 알쏭달쏭, 그죠? 운송수단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는 다 모빌리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말하는 쏘카든 뭐든 하여튼 그런 또 운송수단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든지 이런 것들 다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동차와 모빌리티에 9%를 인베스트먼트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데 이제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2.4%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제 좀 비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빅5 기업의 투자가요, 프론티어 테크놀로지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except for 크립토는 제외한, 이거는 뺀, 그런 거에 프론티어 기업에 더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여튼 프론티어 기업의 한 37%? 37% 정도가 이제 투자를 했나 봐요. 그럼 벤처 캐피탈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VC. VC가 뭔지 한참 찾았거든요. VC. 아니, 여기 이코노미스트지는 꼭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소문자로 이렇게 딸랑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소문자로 이렇게 X. 이게 도대체 뭔가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VC, 이게 벤처 캐피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도의 기술력과 장래성은 있으나 이제 자본이 취약한 벤처 기업 설립 초기 단계부터 기업을 투자하고 자본을 투자하고 경영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사모펀드사, 이런 게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VCS, 아까 VCS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요,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랍니다.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네. 정말 힘들어.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이게 자동차, 아니, 이런 그 빅테크 기업들이요. 자회사, 투자 자회사가 있어요. 투자 자회사를 통해서 또 어디에다 투자를 하냐면요.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인베스트먼트 서브시더리스가 있습니다. 이거. 자회사가 있는데, 알파벳의, 그러니까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벤처 캐피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 그레디언트 벤처스라는 데가 있고요. 이 GV는 뭐였더라? GV? 구글 벤처스. 이렇게 써놓으니까 진짜 너무 이렇게 써놓으니까 제가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습니까? 이렇게 GV 이렇게 써놓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구글 벤처스 이런 그 캐피탈 벤처 캐피탈들이 있고요. 프라이빗 이쿼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캐피탈 G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런 것이 이제 별도의 이제 투자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서 한 400건의 거래를 체결했대요. 그죠? 400건의 거래를 체결을 했는데 그 중에 100개가 어디냐 하면은 라이프 사이언스하고 헬스케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자동차, 지금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 이런 헬스케어. 그죠?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언스, 생명공학. 이런 거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것이 이제 AI가 이제 이렇게 막 AI가 이제 인크리징 하면서 이게 AI하고 바이올로지하고 이제 결합해가지고서는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사업이 상당히 어필링,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다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제 인공지능이 이 바이올로지, 어떤 생명공학 이쪽에, 이제 뭐라 그러나, 어플리커빌리티, 어떤 유용 가능성이 이게 있기 때문에 아주 사업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 사이언스와 헬스케어에 관련된 그런 기업에 투자를 팍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글의 벤처 캐피탈 투자가 얼마 전에 구글 벤처 캐피탈 인베스트먼트가 어디에 예를 들면 에디타스 메디슨 이런 데가 있는데요. 에디타스 메디슨 이런 거에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노움 에디팅 컴퍼니예요. 지노움 에디팅 유전자 편집 기업인 그 에디타스 메디슨과 그 다음에 또 어떤 아다지오 세라피틱스라는 그런 또 기업이 있어요. 기업체 이름 되게 많죠, 그죠? 이 아다지오 세라피틱스라는 기업은 무슨 기업이냐면 드럭 디스커버리 펌이에요. 약물 개발 기업인데요. 이런 구글 이 벤처스 캐피탈 투자가 여기다가 이제 투자를 했다 이거죠. 이것이 다 뭐와 관련된 겁니까? 다 이렇게 이제 헬스케어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헬스케어에 관심이 엄청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보면은 이제 그레디언트 벤처스 그러면요 구글의 모회사로서 이 알파벳이 만든 모회사인 알파벳이 만든 AI 전문 벤처 캐피탈 G라는 것은 알파벳 이 구글의 그 알파벳의 투자 전문 자회사 GV 구글 벤처스입니다. 구글의 투자 자회사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 이렇게 메일리 기포드라는 게 나오는데 영국계 자산운용사. 그다음에 에티다스 메디슨은 유전자 편집 기업 3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을 보유한 생명공학 기업. 그다음에 아다지오 세라피틱스라는 것은 코로나19 그 항체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스타트업. 자, 이거 다 헬스케어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진짜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이 5 기업들이요, 어디에 또 관심이 있냐면요. 자, 이거 보면은, 그, 인도 기업에 그렇게 많이 또 투자를 하는 거, 인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도 기업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한답니다. 그래서 구글의 금융자회사에서,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냐면, 이런, 보트키퍼라는 데가 있어요. 보트키퍼라는 것이 이제 핀테크 기업이에요. 핀테크 기업. 이게 뭐냐면은 뭐 하는 거냐면요. 우리 오토메이티드 북키핑 서비스, 북키핑 북이 장부. 그 아주 온라인 자동화 무슨 장부 그런 정말 온라인 북이 소프트 기업인 이제 보트키퍼라는 핀테크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트키퍼 이제 이런 기업도 있습니다. 이제 핀테크예요. 핀테크라는 것은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가 결합한
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금융 서비스. 예를 들면 모바일, 인터넷 환경으로 막 다 옮겨왔잖아요. 그죠? 휴대폰으로. 자, 핀테크. 옛날에 제가 할 때 이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벌써 옛날이 돼버렸네. 한 2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도대체 핀테크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도대체 이 핀테크는 뭔가 진짜 한참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그 핀테크라는 그 단어가 별로 이렇게 쓰이지 않았었거든요. 아무튼 이 핀테크 펌에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봇키퍼라는 것도 있고요. 이제 애플은 또 어디를 또 이제 인수를 했냐 하면은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모브웨이브라고 읽어야 됩니까? 이제 이런 기업. 이건 결제 스타트업이에요. 페이먼트 스타트업 기업을 어콰이어드 했습니다. 2020년에. 재작년이네. 그 다음에 아마존은 또 어떤 그 핀테크 기업을 사들였냐면요. 이거 펄퓨얼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이런 기업을 사들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요. 인디안 테크펌 기업이에요. 인디안 핀테크 기업인 거예요. 인디안 핀테크 기업. 그래서 인도 거.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이런 어떤 뭐 컴퍼니스 론 어퍼링 어떤 결제 그 대출 상품을 확대하기 위해서 골드만삭스하고도 손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면 이런 아까 펄퓨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뿐만 아니라 이제 펄퓨얼을 보면은 이제 트렌드를 하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트렌드를 알 수 있냐 하면은 이런 이제 건실한 그 테크 타이탄 기업들의 중에서 101개의 기업 중에서 24개가 어디서 온 거냐? 인디아에서 온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는 more than any other country except America. 미국을 빼면 제일 많은 국가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built up a stake, 어떤 지분을 높였는데 어디에 지분을 높였냐 하면요, 뱅크 마자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이런 게 뭐냐면은 이거 체나이 베이스드 온라인 파이낸셜 마켓플레이스예요. 그러니까 첸나이가 인도 남부 도시인데 그 인도 남부 도시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금융거래소인 뱅크 마자르의 지분을 더 높였습니다. 어디가? 아마존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요, 저기 $10 billion in Indian tech firm over the next 5 to 7 years. 앞으로 5년에서 7년 사이에 인도 테크 기업들에 대한 해서 한 1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트렌드를 보면 인도에 more willing to invest in 인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인도 좋겠다. 그죠? 엄청 많아.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또 뭘 들여다볼 거냐면요. 자, where technology firms are placing their bet. 어디다 베팅을 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고용 동향을 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고용하고 있고 그들이 want to employ 어떤 사람을 고용하기를 원하느냐. 어떤 사람을 고용하기를 원하느냐를 보면은 앞으로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LinkedIn profile of employees at the big five for the most used keyword. 링크드인의 그 프로파일에 키워드를 분석해 봤어요. 키워드를 분석해 봤더니 뭐가 나왔나? 주로 이제 뭐 메타버스적인 메타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라는 말 되게 많이 나왔고요. 주로 이제 증강현실이나 뭐 가상현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AI나 VR 이것이 이제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제 이런 말 당연히 메타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표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링크드인에 언급된 그런 단어들입니다. 어떤 단어? 로보틱스, 헬스케어, 메타버스, 핀테크, 카스, 크립토, 퀀텀 컴퓨팅 이런 거에 관련돼서 이제 어느 기업에 얼만큼의 말이 언급이 됐나라는 도표예요. 그렇죠? 한번 보시고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올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퀀텀 요즘 퀀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 고용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요, 증강현실, 가상현실, 뭐, 자동차,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구인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서치 기업 이름 한번 볼까요? Thinknom Alternative Data라는 그런 그 리서치 기업이에요. 연구 기업인데요. 이 연구 기업에서 이제 거대 기술 기업들의 이제 고용 동향을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그 증강현실, AR, VR이라는 말이 그 2020년 8월 달에는 75번 언급이 있다라면요. 오늘 요번 같은 경우는 567번 언급이 됐대요. 그러니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존하고 메타에서 각 2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이거와 관련된 것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마존과 메타의 그 기업의 크기를 보면 아마존이 메타보다 20배가 더 넘거든요. 그러면 메타에서 이제 똑같이 한 200개의 그 증강현실, 가상현실과 관련된 200개의 일자리를 이제 관련된 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마존이 메타보다 20배 정도 큰 회사인데, 메타가 얼마나 그 증강현실, 가상현실과 관련된 얼마나 많은 그런 걸 고용을 하고 있나, 거기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고 있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와 관련된 car relating listing 그 구인 구직이 많다라고 합니다. 구인 목록에서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게 이제 상승세, 업틱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어떤 이 사람 뭐 어떻게 읽어야 되나, 이 사람 뭐야? 이 사람을 이제 고용을 했어요. 이 사람 되게 유명한 분인데요. BMW의 그 일렉트릭 비클 파트에서 아주 그 수석 부서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읽어요? 올리츠 크란치라고 합니다. 올리츠 크란치라는 사람을 이제 영입해서 애플이 이제 BMW의 그 전기차 그 사업부의 수석 부사장 이 사람들 막 고용하고 막 이랬어. 되게 이제 이목을 끌었죠. 그래서 애플은 또 그다음 테슬라에서도 아주 사람을 싹 이렇게 영입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스냅이란 말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사람을 탁 가지고 오는 거죠. 이 느낌을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써야 될지 몰라서 그냥 영입이라고 썼습니다. 지루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정말 말로만 들어도 양자, 진짜 양자 컴퓨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엄청 어려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 양자 역학. 이제 퀀텀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링크드인에 그 퀀텀이라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아마존과 알파벳 같은 경우도요, 그 advertising vacancy, 어떤 그 사람을 구인하는 데 있어서 그 양자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고 있나 봐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뭐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이런 케빈 스콧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칩 테크놀로지 오피서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 담당 부사장이라는 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기업의 앞날에 있어서 investment in quantum computing as a necessity for the company. 이 기업에 있어서 퀀텀 컴퓨팅 너무나 이거에 대한 투자는 너무나 necessity다, 중요하다, 아주 필수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퀀텀 컴퓨팅에 대한 이제 어떤 키워드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양자 컴퓨터가 뭐냐고요. 도대체 우리나라 말로 써놔도 알겠냐고요. 모르죠, 저는. 그러나 과학하시는 분들이나 또 뭐 더 많이 아시겠죠. 저는 모릅니다. 그죠? 양자 컴퓨터라는 것은 얽힘, 그 다음에 중첩 같은 양자 역학적인 현상을 활용하여 자료를 처리하는 계산, 또한 그러한 방법을 양자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꿈나무들은 잘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은 알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을 볼 거냐면요, 특허. 도대체 어디에 특허를 많이 내고 있느냐, 이거 보면 알 수 있죠. 페이턴트. 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경우는요, 벌써 이미 퀀텀 컴퓨팅 릴레이티드 페이턴트를 이제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에 특허를 출원하냐 하면은 메타의 페이턴트는요. AR, 아까도 말했듯이 AR, 증강현실, 그죠? 어그멘티드 리얼리티와 버추얼 리얼리티에 관련된 그런 특허를 출원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AI, 아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요. AI와 관련된 그런 페이턴트를 이제 많이 출원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제 거의 다 해갑니다. 자, 힘드셨죠? 저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이런 맥시마이즈 이노베이션을 하느냐, 그런 그 혁신을 최대화하기 위한 그런 투자다? 아까 그 지난번 그 말했듯이 올리고폴리스트 인베스팅 어떤 그 애킨슨 그분이 말씀하셨듯이 이 빅5 이것이 그 뭐지 올리고폴리스틱 하는 거냐라고 해 봤을 때 이 어떤 것도 맥시마이즈 이노베이션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다 라고 약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인컴번트, 이런 지금 현재 그 현 기업들,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현존하는 이런 기업들이 세상을 reinvent the world, 재창조하려는 그런 급진적인 시도를 막고 있다. 막고 있는 것 같다. 일종의 역할을 그런 막고 있는 그런 일종의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섹터에서 significant competition, 많은 아주 그 상당한 경쟁이 있음을 우리는 이제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런 사실 그 혁신 뭐 사방팔방 다 혁신이잖아요. 혁신이라고는 이것도 혁신해야 되고 저것도 혁신해야 되고 혁신이라고 말을 뱉기는 되게 쉽기 때문에 오히려 어디에다 돈을 쏟아붓느냐, 그것을 쏟아붓는 일이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혁신에 엄청난 양의 돈과 자원을 쏟아붓는 일이 오히려 이제 말은 쉽지만 되게 이제 어렵다라고 할 수 있죠. 쉽지 않은 일이죠. 혁신이라는 거 그야말로 뭐 피부 가죽을 벗긴다는 게 한자로 이제 뭐 그렇다라고 하니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무슨 뭐 임대료 받고 뭐 이러지 말고 그죠? 뭐 맥시멈 뭐 렌트 뭐 빌려줘가지고 막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서는 이런 식으로 돈이나 벌고 임대료를 올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 어려운 일을 빅테크 기업들이 혁신을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나와서. 자, 이렇게 이제 이 긴, 읽다가 저 쓰러져 버릴, 뭐 때문에 그랬냐면, 기업체 이름을 제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기업체 이름 때문에 제가 좀 쓰러질 뻔 했거든요. 아무튼 근데 한번 읽고 나니까, 이런 기업들이 있구나. 이 빅5 기업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저는. 자, 이 기사, 두 번째 기사요. 자, 오늘 또 올려놨습니다. 크리스 앤수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놨으니 한번 또 들어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는 또 모르는 아마 읽으시면서 제가 그냥 이제 해석한 거라 또 이거는 이런 내용 아닌가요? 라고 하는 이제 약간 잘못한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두 번 읽기 싫어가지고 지금 안 읽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알아서 메타 인지하시고 하여튼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기사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